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이제 FOMC가 한 주 남았어요. 올해 작년 연말, 실질적으로 2021년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통화정책, 유동성 정책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고 위험에 혹은 레벨이 결정되는 시장으로 전개가 된 지가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되죠. 작년 6월이 3,316포인트 고점이었으니까. 아직도 FOMC 스케줄 보고 FOMC의 전망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스트레스가 크죠. 좀 이제 좀 지겹다 싶을 정도로. 하지만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긴축이 주식을 항상 여러분들이 내 주식만 보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바텀업, 다시 말해서 기업에 집중하면 이게 옳은 말이에요. 주가라는 건 사실 기업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죠? 항상 제가 주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주식이라는 게, 주가는 멀티플 곱하기 이익이죠. 그러니까 순이익 EPS, 그죠? 이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PR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멀티플이 PR이니까 PR은 이제 이익이 EPS, 또 제대로 안 나오네. 그죠?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EPS 분의 주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가 멀티플을 얼마나 받네. 멀티플은 이거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 시중 유동성이, 주식시장의 주변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멀티플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멀티플이 결정되는 데서 주가가 연동하는 겁니다. 경기는 우리가 왜 봅니까? 기업의 이익 구조를 보기 위해서 경기를 보는 거죠. 그죠?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주면 멀티플 확장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된다, 증시 주변 유동성이 축소된다, 멀티플 낮아지니까 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유동성을 결정하는, 그리고 그 유동성에 따른 경기까지도 연동할 수 있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할 수 있죠. 사실상 미국의 연방은행이지만 그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전 세계의 금리가 결정이 되고, 그 금리 스프레드에 따라서 또 환율이 또 결정이 되고, 글로벌 머니 무브가 미국채 기준으로 해서 금으로 갔다가 달러로 갔다가, 그죠? 그리고 기축통화란 그런 거죠. 결제통화이니까 모든 상품의 거래를 달러로 하고, 그 달러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위, 이게 좀 깊게 들어가는데, 원래 달러는 금에 대한 교환, 화폐 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과거에 우리가 금이 모든 화폐의 기준이었는데, 이 근본위를 폐지했잖아요. 이제 그 과거 근본위를 폐지하고도 이 달러 종이 돈이라는 이 가치가 유지되는 이유가 페트로달러, 에너지 결제 통화였기 때문이고, 그걸 유로 결제 통화를 만들면서 미국과 대척점에 있고, 사실 러시아 전쟁 이것도 되게 역학적으로 전 세계 지정학적 구조로 보면은 사실 달러 패권의 경쟁이 여전히 패권 경쟁이긴 한데, 뭐 그렇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우간 그런 미국의 기준금리로 인해서 전 세계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통위는 좀 흘려보더라도 FOMC는 계속해서 주목하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게 이제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를 앞두고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나름대로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선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내지는 지금이 투자의 기회인지, 아니면 아직도 위기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저의 의견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1월 회의 구간에서 2700선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매수 바잉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죠? 이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이건 조정장이다. 애초에 저는 2021년도를 통째로 조정장이라고 제가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전문가입니다. 제가 2021년 1월 달에 주식이 웬만한 거 다 팔자고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 조정장이 박스였고, 이제는 가격 조정으로 전개가 됐고, 2,700 이하 정도면 한 번은 사볼만 하다 했는데, 이 반등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오히려 더 고강도 긴축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반등 시 다시 매도를 한번 해놓자 라는 의견을 드렸죠. 지금은 저의 포지션, 그러니까 제 투자 의견이죠. 저의 의견은 현재는 현금 비중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현금을 확대하시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초에 여러분들께 저는 작년부터 현금 확대를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올해 작년 연말에 올해 전략도 제가 올해는 싸게 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 한번 싸게 들어왔다라고 해서 매수 의견 드렸는데 기대치만큼 수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시장도 안 올라갔고, 뭐 종목들 올라간 게 있지만 오히려 이왕 산 거 가져가자가 아니라 다시 조금 현금화를 해놓자 라는 의견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그럼 지금 이제 사야 되느냐? 일단은 이번 FOMC까지는 좀 관망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번 FOMC가 일단 단기로는 한번 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거기서 기대 수익률을 당장 그렇게 크게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이거 지금 이제 5월 FOMC잖아요. 그 다음 회의가 6월 15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회의가 7월 말인데 7월 말까지 가진 않고 6월까지는 이거 이 고강도 긴축에 대한 스트레스가 6월까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선 좀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이게 제가 오늘 자료가 좀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원래 제가 자료 많이 안 보여드리는데 지금 뭐 국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고자, 이게 지금 S&P 500 지수입니다. 사실 S&P 500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200 같은 미국의 대표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 지수의 대표성이 있지만 그건 뭐 표본이 좀 적고요. 그리고 그 가격 산정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인덱스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S&P 500이 사실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시장에. 자, 뭐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 10%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사실상 나스닥이 좀 더 예민하고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는 사실 별로 안 떨어졌죠. 이제 10% 이하로 떨어지면은 조금 더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다시 또 얘기가 막 나오겠죠. 10% 이하로 떨어지면. 그리고 추가로 하락,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S&P 500 지수 4,000 이하를 한번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떨어졌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몇 가지 이따가 미국 데이터들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나스닥 종합인데요. 나스닥 종합은 고점 대비해서,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9%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종합은 이미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마이너스 19%까지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고, 저기 2018년도에 QT 구간에서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4% 정도 떨어졌을 때가 저점이 나왔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QT를 진행을 하다가 다시 완화하는, 즉 금리를 인하하는 완화적인 포지션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뭐 트럼프의 감세안이라든지 이런 좀 부양적 스탠스가 같이 나오기도 했는데, 좌우간 나스닥은 한 20% 정도 떨어졌으니까 사실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꽤나 하락폭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 이제 요번 조정에 좀 더 직접적인 데미지는 나스닥이 받고 있다는 건 분명하죠. 그에 비하면 우리 코스닥은 사실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강한 긴축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린 바가 있고, 주식시장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우리 목적은 돈을 버는 거지만 주식은 오르내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지 못하면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제일 첫 번째 1단계 전략은 지금이 키우는 장이냐 지키는 장이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물론 업종 종목별로는 괜찮은 종목들이 있죠. 뭐 10개 중에서 한두 개가 괜찮은 게 있는 게 조정장이니까, 원래 조정장이라고 다 제가 욕심은 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뭔가 좀 괜찮은 걸 찾아요. 그래서 조정장일수록 더더욱 실적이나 성장이 좋은 종목을 해야 되는 이유인데,
뭐 강세장은 사실 뭐 어중떠중한 것들도 다 올라가요. 다 좋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뭔가 좀 유동성도 좀 회수하고 있고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도 불안정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왜냐하면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중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시장의 포커스가 긴축이 아니라 중국으로 인한 그러니까 유동성 긴축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 비롯되는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로 또 넘어왔어요. 그래서 유가도 막 급락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되게 복잡한 시장인데 이 저점이 만들어지고 과연 빨리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공격하를 즉 키우는 전략을 얼마나 고강도로 갈 수 있느냐도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일단은 5월 FMC, 5월 4일 FMC를 전후해서는 단기 매수는 한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단기 매수는 일단 한번 들어가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뭐 한 5월 구간 이게 다음 회의가 6월 이제 15일이니까 이때까지는 또 이제 정책 공백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애매하게 박스권에서 그냥 아무 손 놓고 쉬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5월 FMC까지 변동성 확대가 한번 나오면은 다시 한번 단기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전술적으로는 괜찮은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가 찐바닥 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과연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거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왜 이걸 봐야 되냐면 이게 지금 3월 FMC 점도표입니다. 5월 회의에서는 안 나옵니다. 6월 회의에서 나오고요. 5월 회의는 점도표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점도표보다 훨씬 더 빠른 긴축을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파월이 볼커를 언급했어요. 그럼 시장이 깜짝 놀라버린 거죠. 볼커는 과거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20%까지 미국 기준금리를 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막 긴급회의 열어가지고 금리 올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볼커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회의도 생각보다 매파적인 거 아니야? 자, 이건 이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거를 중립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립금리가 지금 2.5, 그러니까 2.4, 정확하게는 2.4인데 2.5 정도라고 시장은 인지합니다. 이게 이제 중립금리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미국 시장의 금리, 목표금리, 장기적인 목표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2.5% 정도의 금리까지는 크게 유동성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성장을 지킬 수 있다, 지탱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중립금리 개념인데 이걸 2.5%로 잡아놨고 2023년도와 2024년도를 2.75 내외로 잡아놨, 2.8 정도로 잡아놨죠. 지금 미국은 이 밴드니까. 2.8 정도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24년은 금리 인상이 없죠. 24년은 없어요. 그리고 2023년 내년에도 몇 번 올리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확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점도표고요. 3월 FOMC에서 나온. 자, 그럼 시장이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미국의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 FED 정책 금리에 대한 배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25bp 한번 올려서 0.25에서 0.5입니다. 현재 이게 기준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5월 FOMC에서의 예상이 어디냐? 0.75에서 1%입니다. 그러면은 50bp를 0.5%를 올린다고 시장은 95.4%입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확실히 0.5% 올린다고 보는 거죠. 이미 파월이 공식적으로 빅스텝을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번 회의에서 0.75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도 거기까지는 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 회의에서 0.75를 만약에 올린다. 볼커가 했던 것처럼 주말에 회의 열어가지고 지금도 막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 여는 총재들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람들의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기대감을 꺾어버려야 된다. 그게 바로
정책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과격해야 한다라는 거죠. 시장이 뭐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가야 된다라고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월이 볼커를 언급하고 빅스텝을 언급했을 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5월 회의도 쇼크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950억 달, 이거 QT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5월 회의 주식을 사서 갈 게 아니라 보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라는 일단 저 생각을 갖고 있는데, QT가 950억 달러로 지금 이미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스케줄 더 빠르게 한다고 하면 이것도 충격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음 회의인데요. 이게 이제 7월 회의인데, 6월인데 6월은 이게 지금 0.75 전망이거든요. 0.75%를 6월 회의에서 올릴 거라고 전망한 게 85%예요. 물론 이건 계속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현재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7월은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7월은 0.5% 올린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0.5, 0.75, 0.5 이렇게 되면은 석 달 만에 금리를 2% 이상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거든요. 이거를 과연 주식시장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고강도 긴축을 시장은 분명히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영을 아직 덜 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이걸 덜 반영하고 있다면 더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 뉴욕 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주식의 가격을 강제로라도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변화들이 좀 생기는 게, 요거 이제 말씀드린, 이거 숫자가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를 제가 지난번 방송했을 때예요. 요게 이제 4월 12일자에 그러니까 올 연말에 금리가 여기가 2.75에서 3%가 여기거든요. 예, 여기 35%였죠. 근데 지금 50%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7에서 3%까지. 아까 제가 얼마 보여드렸어요? 2023년도 FED의 점도표가 2.75에서 3%라 그랬죠. 근데 올해 연말이 거기로 왔어요. 올해 연말이 거의 거기로 와 있어요, 지금. 그럼 올해 지금 내년까지 올릴 걸 다 올려버리는 정도의 속도라고 시장은 보는 거고, 그 이상도 지금 확률이 꽤 됩니다. 지금 50%가 여기고 30%는 3%가 넘어가는 거예요. 3%가. 근데 왜 이게 3% 중요하냐면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기준금리인데요. 이건 기준금리예요. 10년물 금리가 아니고. 이게 지금 미국의 실질금리거든요. 실질금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시장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 인플레가 아니고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시장금리 이제 10년물 금리거든요. 예, 10년물 금리. 이 차가 실질금리인데, 보시면은 이 실질금리가 쭉 떨어졌죠. 예, 쭉 떨어졌었어요. 금리가, 반대예요.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빼는 겁니다. 이 금리가 지금 플러스권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있을 때는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본 거예요. 그리고 채권 들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강력한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있으면. 실질금리가 플러스에 들어가면 이제 이 완전히 정상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팬데믹 이전에 실질금리 플러스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 자산 초선호 현상이 있었던 팬데믹 이후의 시장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충분한 조정이 과연 나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미 국채 금리가 10년 그 3% 이상 넘어가면 충격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미국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건 이제 FED 다 공식 자료입니다. 요게 이번에 3% 선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이건 CPI랑은 별개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3% 있기 때문에 이 10년물 금리가 3%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오히려 확장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유동성 긴축의 강도가 더 강화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도 동일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돈을 강력하게 회수를 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꺾겠다는 의지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높은 밸류를 유지한다? 과연 가능한가 이거예요. 자, 미국입니다. 우리도 이따 보여드릴 텐데 미국이 지금 EPS가 미국 시장이 사실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려서 되게 고공권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미국 시장은 EPS가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 S&P의 EPS가 200.4 됩니다. 그럼 S&P 지수가 지금 400 초반이니까 4천 초반이니까 뭐 한 P 밸류로 보면은 20배 정도 되는 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예, 지금 여기서 팬데믹 구간에서 확 올라갔다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익은 계속 증가 중인데 주가가 좀 정체 보이고 조정받으면서 EPS가 오히려 유지되고 증가했는데 시장은 최근에 조정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EPS는 20배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중기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중기적으로 쭉 보시면은 이게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2010년 이후에 최소 구간이 한 15배 정도, 근데 여기까지 아마 내려오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2018년도 구간에서 긴축했을 때, 그때 한 20% 정도까지는 내려왔어요. 20배 정도까지는.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많이 내려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0%, 마이너스 10% 정도인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조정의 강도는 뭐 앞으로 얼마나 더 긴축 강도가 강해질지 모르겠지만 10% 정도는 내려오면 좀 편안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밸류에이션도 한번 잠깐 그냥 참고 삼아 보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 시장 역사적 하단을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위기 상황에서 PER 기준으로는 8, 9배였어요. 이거는 위기 상황일 때. 하단은 대체로 한 10배 정도 나와요. 10배. EPS, PER 기준으로. 그리고 PBR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종합비 1배, 1.08배 PBR 나오고요. PER이 트레일 기준으로 12배 나오고 코스피 200 기준으로 선행 포워드로 10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10%를 떨어지면은 이게 9배수가 되죠. 이 8, 9배는 거의 역사적인 하단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이번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다. 그럼 이제 2600 중반에 있으니까 2400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최하단을 여기까지는 열고 있어요. 이거 위기 상황일 때. 근데 위기 상황, 저는 이 유동성의 이런 강력한 긴축은 약간의 위기 상황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600이 지난번 2590이 하단이니까 거기를 한번 깨도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기가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상황을 뭔가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고 보고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는 거죠. 조금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의견입니다만 시장 자체를 보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 지금 글로벌 시장의 가장 기준이 되는 정책권자인 페드의 의중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강력하게 꺾고 그리고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올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유동성 회수가 더 강하게 전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거예요. 위험선호 자금이 약화된다는 얘기죠. 그럼 주식의 멀티플이 낮아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의 PER이 20배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21배면. 근데 20배나 10배 후반대까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버퍼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시장도 아래로 한 10% 정도는 그래도 룸이 좀 아직은 있지 않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멀티플 확장, 다시 말해서 주식이 펄을 더 높게 받는 유동성 확대 국면은 과연 지금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설령 여기가
뭐 2600이 저점이라 하더라도 강력하게 3000을 넘어가는 시장이 당장 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고, 만약에 나중에 그게 될지언정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15일 FOMC까지도 봐야 하지 않나는 겁니다. 혹은 만약에 FOMC가 이번이 마무리가 되려면은 5월 4일 FOMC가 되게 쇼크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5월 회의가 저점이 되거나 아니면 애매한 박스로 6월 회의까지 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은 이런 시장에서 시장보다 훨씬 좋은 종목,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이익 개선이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주 싼 주식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도까지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으므로 아직은 조금 때를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